안녕하세요. 저희는 폐수 재활용을 위한 대장균 기반 미생물 연료 전지 제작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충전의 콜라이 팀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탐구 동기를 말씀드리고 교과 융합의 주안점, 탐구 과정 및 결과, 탐구 결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에너지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화학전지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화석연료와 배터리 원료의 고갈은 에너지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처리 과정에서도 대량의 유기물과 오염물질 등이 방출되어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폐수 속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특히 대장균은 배양이 비교적 쉽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여 전력 생산 성능 향상에 적합한 맞춤형 균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탐구에서는 기존 배터리의 한계를 해결하고 해결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균 기반 전지를 직접 제작하여 전력 생산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 배양 조건 등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폐수 재활용을 위한 대장균 기반 미생물 연료 전지 탐구를 주제로 3가지 본과인 생명과학, 화학, 물리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교과 융합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대장균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생명과학 본과에서는 대장균이 수행하는 호흡 대사 과정을 중심으로 전자 전달계의 원리와 생물막 형성에 따른 전류 생성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실험에 필요한 대장균을 기간에 맞게 배양하고 메틸렌 블루와 포도당 같은 다양한 변인을 만들기 위한 실험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화학 본과는 대장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며 생성하는 전자를 유리 전극으로 전달하는 산화 반응과 백금 전극에서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을 전기 화학 반응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온 이동과 염다리, 전해질 종류에 따른 전지 반응의 변화를 분석하고 흐름의 효율성과 전극 재료의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물리 분과는 외부 저항 회로와 미생물 연료 전지를 직접 제작 및 구성하고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전지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미생물 연료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변인을 설계하고 실험 결과를 예측 및 검증하여 개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균은 유전적 배경이 명확하고 배양이 편리하여 미생물 연료 전지 제작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장균은 직접 전자 전달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자 전달 매개체에 의존합니다. 본 선임 연구에서는 메틸렌 블루를 전자 전달 매개체로 사용하여 메틸렌 블루의 농도에 따른 전력 생산을 분석하였습니다. 메틸렌 블루의 농도를 0mm몰 농도에서 0.4mm몰 농도로 증가시킬 때 전압이 0.31V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틸렌 블루의 농도가 3.0mm몰 농도에 이르자 전압이 0.19V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메틸렌 블루의 항균작용, 고농도에서의 전극 표면 흡착으로 인한 내부 저항 증가, 메틸렌 블루 일양체 형성에 따른 전자 전달 저해, 메틸렌 블루 자체의 산화환 방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메틸렌 블루의 농도를 최적 범위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과정 및 결과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지 제작 전 과정으로 기본적인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저희 전지는 산화환원 화학 전지를 기본 틀로 제작하고자 했으며 균주가 제공하는 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전자 제공 균주는 대표적인 호기성 균주로 알려져 있는 대장균 이콜라이를 이용했습니다. 모든 배양체는 29도 120rpm으로 쉐이크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 이콜라이를 이용하여 미생물 연료 전지를 제작했습니다. 어노드 챔버에는 전자를 제공할 균주 배양액과 전자를 매개할 수 있는 분자인 메틸렌 블루 혼합액을 제조했고 캐소드 챔버에서는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용액을 통해 전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NaCl 아가로스를 이용해 염다리를 제작했고 이들을 조합하여 미생물 연료 전지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미생물 연료 전지 구성 완료 모습에 대한 사진입니다. 전지의 성능 분석을 위해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메틸렌블루 대조군입니다. 이 회로에서 아노드 챔버는 대장균 배양액이 아닌 증류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실험은 회로의 성능을 체크하기 전 이 회로의 전력원이 대장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압은 0mV이고
이로써 대장균이 우리 회로의 전력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양기간이 1일인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을 배양전 메틸렌블루를 첨가하느냐, 배양이 끝난 후 실험에서 후청하는 해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자, 즉 배양 전에 메틸렌블루를 첨가한 경우의 전압은 1.6mV입니다. 배양 후 메틸렌블루를 첨가한 경우는 1.8mV입니다. 그렇다면 회로에 포도당을 첨가하면 전압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배양 전 메틸렌블루를 첨가한 대장균에 포도당을 첨가한 경우 전압은 2.3mV이고 배양 후 메틸렌블루를 첨가한 대장균에 포도당을 첨가한 경우 전압은 2.1mV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대장균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성하는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포도당이 추가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균의 배양기간에 따라서 전압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번엔 1일 배양한 대장균 대신에 7일 배양한 대장균을 사용했습니다. 배양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양에 계속 대장균의 수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배양 전 메틸렌블루를 첨가한 경우의 전압은 2.0mV, 배양 후 메틸렌블루를 첨가한 경우의 전압은 2.7mV입니다. 이는 대장균의 양이 전력 생산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지의 전력을 측정했다면 지속시간 또한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압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던 메틸렌블루를 배양 전 넣은 7일간 배양한 대장균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력 지속시간은 9분 24초였습니다. 위의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조군 실험에서는 전류가 생성되지 않았지만 대장균을 활용하여 연료 전지를 제작했을 때에는 전류가 흐르렀던 것을 확인하여 대장균 활용 미생물 연료 전지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대장균과 메틸렌 블루만을 넣은 전지에서는 전류가 조금 흘렀지만 포도당을 첨가하였을 때 전압이 보다 늦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보아 에너지원의 추가 공급이 전력 생산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배양한 대장균과 7일 동안 배양한 대장균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7일간 배양한 대장균을 첨가한 전지의 전압이 더 높게 측정됨을 보아 대장균의 양이 전력 생산 전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탐구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과 폐수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환경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당 시스템은 세포과 관련된 학습적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조작 과정을 통해 발전 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 연구는 환경, 교육, 기술 발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